2021년 6월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65살 임정희 씨. 음압병실에서 2달 이상 격리 치료 끝에 겨우 퇴원했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2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후유증이 계속됩니다. 지금 후유증을 제가 지금 대충으로 한 20가지 이상을 겪는 것 같아요. 네, 가장 대표적인 것은 기침, 가래, 호흡 곤란, 그리고 또 후각을 많이 잃어서 한 90% 후각을 잃은 것 같아요. 숨 쉬는 게 너무 힘들어 오늘은 CT 촬영을 했습니다. 후유증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 폐렴에서 이후에 후유증이 생기고 그런 폐섬유화가 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긴 있는데 더 심각한 건 우울감입니다. 너무나 우울감이 크고 왜 사는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이 순간도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고 희망이라는 게 없어졌어요. 하루에 몇 번씩 죽음이라는 게 저한테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학계에 보고된 코로나 후유 증상은 200개가 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크고 작은 코로나 후유증으로 진료받은 사람이 10만 명이 넘습니다. 꾸준하게 환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는 그중 일부는 결국 후유 증상을 겪을 것이고 이제 엔데믹의 그 환자 관리하는 것처럼 후유증 증상이 있는 환자들도 어느 정도 관리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의료 지원은커녕 후유증 진단의 기준조차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아직도 저는 팬데믹이라고 생각을 해요. 코로나 후유증으로 치료비가 많이 들어가요. 퇴원과 동시에 자가 비용을 써야 되거든요. 수액에 의지한 25살 남자. 서봐. 저 조심해. 2년 전 코로나 백신을 맞고 바로 다음 날 사지마비 증상이 시작됐습니다. 눈꺼풀을 들어올리는 것도 손가락을 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온 몸이 경직돼 있고 이 손가락이 이렇게 접혀서 펴지지가 않아요. 가슴이 답답하고 그리고 토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주치의는 백신 접종과 인과성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백신 자체가 미해명된 상태에서 개발이 승인됐고 완화된 절차를 거쳐서 승인된 거 아닙니까? 부작용에 대해서 누구도 아니다 기다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학계에서도 의학자들도 반반이 갈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갈리는 상황을 가지고 피해자들에게 입증 책임을 지라고 하면 이 피해자들이 어떻게 입증을 하겠습니까? 코로나 백신 피해 보상 신청은 9만 5천여 건. 심의가 끝난 건 8만 8천여 건인데 그중에 피해 보상 결정이 난 건 사망 17건을 포함해 전체의 4분의 1 정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핵심 공약으로 환자들이 입증 책임을 지지 않도록 백신 피해 국가 책임제를 내세웠습니다. 정치권은 앞다퉈 지원을 약속했지만 아직 진전된 건 없습니다. 대통령이 약속하고 국회의원들이 질병청이 수도 없이 갈 때마다 입증 책임 전환하겠다. 노력하겠다. 답변만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백신을 맞겠습니까? 백신 부작용에 대해 정부가 이렇게 소극적인데 사람들이 정부를 믿을 수 있을까? 최근 서울대 연구팀의 설문조사에선 백신을 접종하겠다는 응답은 절반을 간신히 넘겼고 접종하지 않겠다와 모르겠다는 답이 나머지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새로운 팬데믹이 발생을 했을 때 이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분들이 백신 접종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게 되는 상황이 되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중환자나 사망자 발생이 증가하기 때문에 의료 체계에 부담이 되면서 국가의 재정적인 지원이나
여러 가지 자원의 그 소모가 많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방역 최전선을 지켜낸 의료진은 어떨까? 코로나 1호 확진자를 맡았던 인천시 의료원 김진실 간호사. 그 병원체 자체가 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뭐 전파 경로를 잘 모르니까 누구나가 다 두려워하고 뭐 피하고 싶어하고. 1번 환자는 격리 해제되면서 의료진에게 영웅이라고 적은 손편지를 남겼습니다. 누구도 코로나에 대해 잘 몰랐던 초창기, 간호사들은 온몸을 밀봉한 채 탈진 직전까지 일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간호사들을 만나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희생에 우리 국민과 정부가 합당한 처우를 해주는 것이 바로 공정과 상식입니다. 하지만 별로 달라진 건 없습니다.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줄이자는 간호인력 인권법안은 10만 명의 동의를 받아 국회 상임위에 올라갔지만 간호법과 비슷하다는 이유로 뒷전으로 밀렸습니다. 정작 간호법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습니다. 이렇다 보니 새로 취업한 간호사의 절반이 일을 그만두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1년 기준 신규 간호사 총 2만 1,800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11,000명이 현장을 떠났습니다. 코로나와 최전선에서 싸웠던 공공병원들은 무너질 위기입니다. 민간 병원들과 달리 공공병원들은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코로나 환자의 80%를 도맡았습니다. 그 기간 일반 환자들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떠난 환자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코로나에 빠져나왔을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의 많은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헌신해온 공공병원들은 경영 적자 때문에 임금체불과 존폐를 걱정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아직도 코로나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 같은 팬데믹이 덮친다면 우리는 제대로 대처할 수 있을까? 환자들을 케어하고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한 4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40점 주고 싶습니다. 병원도 이제 돈 벌어라 뭐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이제 어떤 국가 기반의 인프라 차원에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